조선시대 경상도 어느 고을에 국밥 한 그릇으로 소문난 주막이 있었습니다. 사또도 말에서 내렸고 보부상도 하루를 더 묵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밥을 끓이는 사내는 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혀가 없었거든요. 이 맛을 어디서 본 적이 있다. 네, 있을 겁니다. 20여 년 전에 드셨으니까요. 혀를 뽑기 전에.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 장터 끝자락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처마가 기울어져 있었고 평상 다리가 한쪽이 짧아 돌을 괴어 놓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볼품없는 주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주막 앞에 줄이 섰습니다. 농부도, 보부상도, 장군도, 심지어 관아의 아정까지 줄을 섰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주막의 국밥은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먹어본 사람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숟갈 뜨면 두 숟갈을 뜨게 되고 두 숟갈을 뜨면 멈출 수가 없다. 국물이 맑은데 깊었습니다. 기름기가 없는데 고소했습니다. 뜨거운데 부드러웠습니다. 한 그릇을 비우면 속이 따뜻해지면서 눈이 촉촉해지는 그런 국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국밥이 아니라 약이요. 그런데 이 국밥을 끓이는 사내를 본 사람은 모두 놀랐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서기. 마흔 즈음에 덩치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고 무엇보다 입을 열면 혀가 없었습니다. 잘린 것이었습니다. 서기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서 낮은 소리만 낼 수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는 일, 주문을 받는 일, 값을 치르는 일은 전부 아내 복순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혀가 없는 놈이 어찌 국밥을 끓이냐. 맛을 볼 수가 없을 텐데. 그러게 말이요. 혀가 없으면 짠지 싱거운지도 모를 텐데. 복순이 그 소리를 들으면 눈을 부라렸습니다. 맛있으면 됐지. 혀가 있고 없고가 뭔 상관이요. 싫으면 먹지 마시오. 하지만 아무도 안 먹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투덜거리면서도 줄을 섰습니다. 그만큼 이 국밥은 특별했습니다. 서기가 어쩌다 혀를 잃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이 고을에 거의 없었습니다. 복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 본인은 말을 할 수 없었으니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기는 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반집의 종이었습니다. 10살에 부엌으로 보내져 물을 깃고 불을 떼는 일을 했습니다. 16이 되었을 때 서기는 부엌에서 제법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썰고 국을 끓이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서기의 손은 빨랐고 코는 정확했고 무엇보다 혀가 뛰어났습니다. 한번 맛을 보면 무엇이 들어갔는지 맞출 수 있었고 간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 혀 때문에 생겼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손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부엌이 난리가 났고 서기도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상에 올라간 갈비찜의 간이 짰습니다. 소금을 넣은 것은 서기가 아니었습니다. 부엌의 다른 종이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서기를 불렀습니다.
부엌에서 가장 어린 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은 늘 아래로 흘렀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놈, 내 놈의 혀가 그리 대단하다며 그 혀로 간을 보고도 이 짠 것을 올렸느냐. 서기가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이 한 것이 아니옵니다. 뭐 감히 발뺌을 하느냐.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놈의 혀가 문제로구나. 종의 주제에 혀가 귀한 척을 하니 이런 병고가 생기는 것이다. 서기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기는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대감이 하인에게 명했습니다. 저놈의 혀를 뽑아라.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발버둥을 쳤지만 장정셋이 팔다리를 눌렀습니다. 입이 강제로 벌려졌습니다. 쇠집게가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기의 비명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비명은 서기가 이 세상에서 낸 마지막 온전한 소리였습니다. 혀를 잃은 서기는 쓸모없는 종이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니 심부름을 시킬 수 없었고 맛을 볼 수 없으니 부엌에 둘 수도 없었습니다. 대감은 서기를 내쫓았습니다. 가라. 어디서든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16살의 소년이 피가 묻은 입을 틀어막고 양반집 대문을 나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떠돌며 짐을 나르고 물을 길어 푼돈을 벌었습니다. 말을 못하니 사람들이 번거리라 놀렸고 얼굴에 칼자국을 보고 흉물이라 했습니다. 서기는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견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다시 요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혀가 없어도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요리 말고는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20이 넘어 서기는 장터 한 구석에서 작은 솥 하나를 놓고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사 먹지 않았습니다. 벙어리가 끓인 국밥을 누가 먹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호기심에 먹어보았고 그 사람이 다음 날 2사람을 데려왔고 그 2사람이 다음 날 4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입소문은 빨랐습니다. 장터 끝에 번거리가 끓이는 국밥이 있는데 미친 듯이 맛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혀가 없는 사내가 어떻게 간을 맞출까? 누군가 부엌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서기는 국을 끓이면서 맛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것을 했습니다. 국물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 천천히, 깊이 눈을 감고 냄새만으로 간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으로 국물 한 방울을 찍어 손등에 올렸습니다. 그 온도와 농도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귀를 솥에 가까이 대고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의 간격과 세기로 불의 세기와 국물의 상태를 판단했습니다. 혀가 없으니 코가 혀를 대신했습니다. 손끝이 혀를 대신했습니다. 귀가 혀를 대신했습니다. 서기의 온몸이 하나의 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혀를 잃은 뒤 20여 년 동안 서기는 매일 이 훈련을 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코로 맡고,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실패한 날이 성공한 날보다 많았습니다. 짠 국밥을 쏟아내고 싱거운 국밥을 버린 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순을 만난 것은 서기가 30 즈음이었습니다. 복순은
장터에서 나무를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목소리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했습니다. 서기의 국밥을 한 그릇 먹고 솥 앞에 서 있는 서기를 한참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 못하지?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혀가 없지. 서기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근데 이 국밥은 말을 하네. 맛있다고. 서기가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혀를 잃은 뒤 처음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주막을 차렸습니다. 서기가 끓이고 복순이 팔았습니다. 서기가 말을 못하니 복순이 두 사람 몫을 했습니다. 손님이 국밥 하나 하면 복순이 잠깐 기다리시오 하고 소리치고 서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이고 솥 앞에 섰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이 말이었고 고개 끄덕임이 대답이었고 복순이 잘했어 하고 등을 두드리면 서기가 웃는 것이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소문은 고을을 넘어 퍼졌습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번거리가 끓이는 국밥이 있는데 먹으면 눈물이 난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을에 새 사또가 부임했습니다. 배가 나오고 수염이 짧은 입맛 까다롭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아전이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이 고을에 국밥으로 소문난 주막이 하나 있사옵니다. 사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주막 국밥이 뭐 그리 대단하겠느냐. 하지만 아전의 성화에 못 이겨 주막을 찾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또가 주막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처마가 기울고 평상이 비뚤어진 주막. 여기서 내가 밥을 먹으란 말이냐. 하지만 이미 5분 이상 돌아가기도 체면이 없었습니다. 복순이 상을 날랐습니다. 국밥 한 그릇, 깍두기, 그리고 소금 한 종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또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찬이 이것뿐이냐? 복순이 대답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면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사또. 사또가 코웃음을 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건성으로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한 번 더 떴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사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맑은데 깊었습니다. 기름기가 없는데 고소했습니다. 뜨거운데 부드러웠습니다. 한 숟갈에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또가 국밥을 다 비우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을 끓인 자를 데려오너라. 서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에 국밥 냄새가 배어 있었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네가 이 국밥을 끓였느냐?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해라. 복순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또, 이 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혀가 없습니다. 사또가 놀라서 서기를 보았습니다. 혀가 없다고? 그런데 어찌 이 맛을 내었느냐? 서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코를 가리키고 손끝을 가리키고 귀를 가리켰습니다. 사또는 한참 동안 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주막의 국밥을 관아로 드리도록 하라. 복순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아침마다 이 국밥을 먹겠다는 뜻이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반찬은 필요 없다. 이 안악 말이 맞다. 국밥 한 그릇이면 반찬이 필요 없구나. 복순이 멍하니 서 있다가 서기를 보았습니다. 서기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주막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서기는 새벽부터 솥 앞에 섰습니다. 솥뼈를 고는 데만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불을 지피면 점심때나 되어야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서기는 그 시간 동안 솥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솥뚜껑의 온도를 느끼고 귀로 끓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으로 국밥을 끓이는 사내였습니다. 복순이 가끔 부엌에 들어와 서기의 등을 보았습니다. 넓은 등에 땀이 배어 있었고 솥에서 올라오는 김이 서기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 등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기가 왜 혀를 잃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기가 어느 날 밤 복순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서기는 글을 몰랐지만 복순의 손바닥 위에 그림처럼 이야기를 그려주었습니다. 양반집, 갈비찜, 소금, 혀. 복순은 그날 밤 서기가 잠든 뒤에 혼자 울었습니다. 어느 날 사또가 서기의 주막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마르고 냉정한 인상의 노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복순이 상을 나르다 그 노인을 보았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또 옆에 앉은 노인은 이 고을에 친척이 있어 방문 중인 양반이었습니다. 가늘한 눈, 내려간 입꼬리. 복순은 서기가 손바닥 위에 그려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기의 혀를 뽑으라 명한 그 뎃감이었습니다. 복순은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서기가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순이 서기의 팔을 잡고 눈짓으로 바깥을 가리켰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순이 서기를 문 쪽으로 끌고 가서 살짝 문을 열어 바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또 옆에 앉은 노인. 서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서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 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았습니다. 서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마. 나가지마. 서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20여 년 동안 삼킨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기가 복순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서기는 국밥을 끓였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온도를 느끼고 귀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서기는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솥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혀가 없는 사내는 울음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턱을 지나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이 솥 안에 떨어졌습니다. 서기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국밥 2그릇을 날랐습니다. 사또 앞에 하나, 대감 앞에 하나. 대감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대감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유명한 국밥이옵니다. 대감이 한 숟갈 더 떴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맛을 어디서 본 적이 있다.
사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국밥을 많이 드셔보셔서 그러시겠지요. 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국밥 맛이 아니다. 이것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감이 복순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끓인 자가 누구냐? 복순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데려와라. 인사를 하고 싶구나. 복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또, 제 남편은 말을 못합니다. 인사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대감께서 한번 뵙고 싶다 하시니 데려오너라. 복순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기를 보았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서기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대감 앞에 섰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에 국밥 냄새가 배어 있었고 얼굴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대감이 서기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20여 년 전 16살 소년과 40의 사내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를 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혀가 없는 입, 대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자기가 혀를 뽑으라 명한 종, 16살 소년. 그 소년이 이 사내였습니다. 대감이 서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서기가 대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서기의 눈은 그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혀를 뽑아도 저는 요리를 합니다. 당신이 빼앗은 것으로는 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대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밥 그릇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맛이라 했던 그 맛. 이제 알았습니다. 20여 년 전 그 소년이 부엌에서 끓여 올리던 국의 맛이었습니다. 그때 대감은 그 국을 먹고도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만든 음식을 칭찬하는 양반은 없었습니다.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그때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사또가 분위기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대감, 무슨 일이옵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대감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국밥은 반도 남아 있었습니다. 대감이 나가면서 복순 앞에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복순이 대감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에 부리부리한 눈으로. 복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국밥값은 안 받겠습니다. 대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대감이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사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기와 복순은 주막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서기가 복순의 손바닥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복순이 알아들었습니다. 끝났다. 복순이 서기를 보았습니다. 뭐가 끝났어? 서기가 다시 손바닥 위에 썼습니다. 원망. 복순의 눈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서기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복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였습니다. 복순이 서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혀가 없어서 내가 좋은 줄 알아? 서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잔소리를 안 하잖아. 서기가 입을 벌려 소리 없는 웃음을 또 터뜨렸습니다. 복순도 웃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달빛에 보였습니다. 주막 처마 밑에서 귀뚜라미가 울었고 솥에서는 내일 아침 국밥을 위한 뼈가 이미 고아지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그 뒤로도 매일 새벽 솥 앞에 섰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혀는 여전히 없었고 코로 맡고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들었습니다. 국밥은 여전히 맑으면서 깊었고 기름기 없이 고소했고 뜨거우면서 부드러웠습니다. 줄은 여전히 길었고 복수는 여전히 목소리가 컸고 서기는 여전히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주막 기둥에 복순이 글을 새겨 넣었습니다. 복순도 글을 몰랐기에 읍내 훈장에게 부탁해서 새긴 글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이 그 글을 읽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읽고 한참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둥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혀가 없어도 맛을 압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을 압니다.